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한 우리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한국 뮤지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무대는 좁았고 객석은 300석 남짓. 그러나 단 한 편의 창작 뮤지컬이 전 세계 공연 예술의 중심 브로드웨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미국 토니상 시상식,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이 무대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이 무려 6관왕을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헐리우드도 아니고 런던도 아닌 대한민국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한국어로 한국인의 정서로 만들어진 작품이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TS와 블랙핑크,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금의 어쩌면 해피엔딩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이 아닌 세계문화 중심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콘텐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울리고 웃기고 감동시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콘텐츠가 세계를 휘어잡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세계 문화 무대에서 놀랍도록 눈부신 성취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6년 서울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 이후 전 세계를 향해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 등지에서 공연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2024년에는 브로드웨이 메인 극장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마침내 토니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화를 결정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 디자인상, 나무주연상까지 주요 부문을 석권한 이 쾌거는 한국 뮤지컬이 세계 정상의 반열에 섰음을 공식으로 인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창작자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평단과 관객을 모두 사로잡은 걸작이라 극찬했고 CNN, MBC, BBC 등 글로벌 언론은 한국이 브로드웨이를 점령했다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단순한 하나의 작품을 넘어 한국 창작 콘텐츠 전체가 글로벌 메인스트림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연기, 노래, 춤, 연출, 무대 미술, 조명, 음향 등 여러 예술 요소의 정점을 보여주는 복합 장르입니다. 그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요구받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을 달성한 것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창작부터 해외 진출, 글로벌 제작 협업, 마케팅, 그리고 무대 구현까지 전 과정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는 사실 오래전부터 세계 시장을 휩쓸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음악, 영화,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을 아우르는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여정을 자세히 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 대국으로 성장한 데 있어 방탄소년단 BTS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로 된 노래를 가지고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를 정복하며 비영어권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고 UN 총회 연단에 서며 음악을 넘어 문화 외교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NPR 분석에 따르면 BTS는 매년 약 5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관광, 소비, 교육, 무역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은 단순한 스타의 인기를 넘어 국가 브랜드로서의 K-팝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블랙핑크는 BTS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K-POP의 세계화를 주도했습니다. 2019년 미국의 코첼라 음악 축제에서 아시아 여성 그룹 최초로 헤드라이너를 맡으며 음원과 무대를 넘어 시각 중심, 패션 중심,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억 명, 누적 조회수 수십억 회 기록은 디지털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디올, 샤넬, 입생로랑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K-스타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사관왕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빈부격차와 계층 문제라는 한국적 소재를 통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낸 이 성취는 단순한 수상을 넘어 한국 영화가 예술성과 사회 비판성을 국제 무대에서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 감독 등의 작품이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유수 영화제에서 다수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단 17일 만에 142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인간 욕망의 끝을 독창적인 서사로 풀어내며 미국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킹덤, 더 글로리, 지옥, 기묘한 이야기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며 K 콘텐츠의 장르 확장과 깊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뮤지컬에까지 세계적 성취를 일군 대한민국은 진정한 콘텐츠 종합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뮤지컬은 창작 초기부터 해외 관객을 염두에 두고 기획해야 하며 무대, 조명, 안무, 연출, 스태프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 예술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을 달성한 것은 바로 이 복합성을 넘어 창작 역량, 제작 시스템, 글로벌 교류, 마케팅 전략, 현지에서의 관객 공감 역량이 모두 세계 최정상 수준에 올라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한민국 문화 생태계의 총체적 역량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먼저 대학로와 지방 소극장은 창작자들이 시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실험과 실패, 피드백이 반복되며 창작 역량이 축적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창작자 펀드,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번역 자막유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역시 CJ ENM, 네이버, 카카오, SMYG 등 플랫폼 기업들과 제작사는 IP 확보, 글로벌 유통 채널 구축, 국제 합작 투자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웹툰, 웹소설, 게임 등의 원작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공연 콘텐츠로 재해석되며 콘텐츠 융합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R, VR,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의 결합으로 인터랙티브 공연, VR 뮤지컬, 실감형 전시 등 차세대 관련 기술 공연이 속도감 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파급은 단순히 예술을 넘어 관광, 외교,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어쩌면 해피엔딩 등 콘텐츠의 촬영지는 세계 각국에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BTS와 블랙핑크의 콘서트는 글로벌 투어를 통해 수백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도시마다 매진 행렬을 기록했고 한국어 학습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문화산업이 국가 경쟁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BTS의 UN 연설, 한미 정상회담 축하 공연, 영국 왕실 행사에서의 한국어 인사는 콘텐츠가 문화 외교와 국가 이미지 전략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도 콘텐츠 산업은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 등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자립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콘텐츠 강국을 넘어 글로벌 혁신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뿐만 아니라 파리,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문화 거점 도시에서의 멀티허브 공연 체제가 구축 중이며 해외 연출가 및 배우와의 콜라보를 통한 국제 공동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R, VR, AI, XR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인터랙티브 공연, 가상 콘서트 등의 미래형 공연 콘텐츠도 빠르게 상용화 중이며 웹툰과 웹소설 기반의 IP 재창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콘텐츠를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산업, 외교, 기술, 교육을 융합한 통합 성장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게 본 한국 콘텐츠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